여러분, 우리가 매일 바르고 있는 화장품의 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고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혁신 성분, 세계 최초 독점 물질, 연예인도 쓰는 크림.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 가까이 연구와 진료를 하면서 이 말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포장인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 이태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며 사람의 피부를 지켜내는 길은 반드시 더 단순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쫓아 저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곳은 바로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연구 주제는 세포막의 지질 구조가 외부 환경에 의해 얼마나 빨리 손상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물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피부 생리학을 더 깊게 배우면서 피부가 단순히 겉모습을 예쁘게 하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지켜내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부가 늙고 상할 때 사람은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자체가 급격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다시 미국의 연구소와 글로벌 화장품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계 곳곳의 피부과 전문의, 화학자, 양리학자들과 협업하며 저는 수십 가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본 것은 무려 3년 동안 개발했다는 신제품의 핵심 성분이었습니다. 발표 자리에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점 성분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던 단어 페트롤라툼, 바로 바세린의 주성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실험실에서 수없이 다뤘던 약국에서 흔히 파는 바로 그 성분 아닌가? 저는 연구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바세린 기반 아닌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명 여배우가 20년간 몰래 써온 조합이라서 저희가 제품화한 겁니다. 그때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성분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것. 3,000원짜리 원료를 조금 손질해 30만 원에 포장하는 기술. 그것이 화장품 업계의 진짜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후 저는 귀국해 강남에서 피부과를 개원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레이저 시술을 반복하지만 정작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민감해지고 더 얇아지고 더 손상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접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강남에서 개원한 이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싼 화장품과 반복적인 시술에 의존했지만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방법을 따랐던 환자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의 경우 얼굴에는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으나 손등은 갈라지고 거칠어 손주가 잡기를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2개월 후 손등은 매끄럽게 회복되었고 손주가 다시 손을 잡아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얼굴보다 노화가 빠른 손 부위에 바세린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였습니다. 76세 남성 환자는 겨울철마다 입술과 입 주변이 갈라져 출혈이 잦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가의 립케어 제품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하루 3차례 바세린을 바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주 후 입술 갈라짐은 사라졌고 자유롭게 식사와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의 균열 회복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습니다. 81세 여성 환자는 발 뒤꿈치 피부가 깊게 갈라져 보행 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비싼 전용 크림을 수년간 사용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취침 전 발을 세정한 후 바세린을 도포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주 후 발뒤꿈치의 균열이 회복되었고 보행 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환자는 일상적인 시장 보기와 교회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9세 여성 환자는 깊은 목주름으로 인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가 화장품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안 후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방식을 권장하였습니다. 3개월 후 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다는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주위 지인들로부터 젊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83세 남성 환자는 팔꿈치 피부가 두껍게 갈라져 외관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고 주위에 두껍게 도포 후 30분간 랩을 씌우도록 하였습니다. 4주 후 팔꿈치의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매끄럽게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였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는 눈 밑 잔주름이 깊어 아이크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개선이 없었습니다. 세안 후 수분 크림을 바르고 손끝에 소량의 바세린을 녹여 눈 밑에 톡톡 두드리듯 바르는 방식을 지시하였습니다. 8주 후 잔주름이 완화되고 눈밑이 환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바세린이 눈가와 같은 민감 부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보여줍니다. 피부는 복잡하고 비싼 성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오래 검증된 성분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의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얼굴에는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셨지만 손등은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손이 거칠어 잡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손주가 손을 잡기 꺼려하는 상황까지 겪으셨습니다. 이에 매일 밤 바세린을 손등에 얇게 도포하고 면장갑을 착용하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4주 후 손등 피부는 매끄럽게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접촉에 대한 불편감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손 피부 관리에 있어 고가 화장품보다 단순한 보습과 차단막 유지가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6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겨울철마다 입술이 갈라지고 출혈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가 립케어 제품을 사용하셨지만 개선은 없었습니다. 식사 후 하루 3차례 바세린을 규칙적으로 도포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3주 후 균열과 출혈이 사라지고 통증이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보습 성분만으로도 굳은 건조증 개선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1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발뒤꿈치 피부가 심하게 갈라져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비싼 전용 크림을 사용하셨으나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취침 전 족부 세정 후 바세린을 도포하고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4주 후 발뒤꿈치 균열이 회복되었으며 보행 시 통증이 사라져 장복이나 종교 활동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바세린이 체중 부하 부위의 피부 회복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79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경부주름 심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불만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셨습니다. 수년간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셨으나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야간에 수분제를 도포한 후 바세린을 얇게 덮어 바르도록 권유드렸고 수면 시에는 정면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해드렸습니다. 12주 후 목 부위 주름 깊이가 완화되고 탄력이 일부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주위 가족으로부터도 외모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환자분 본인 또한 심리적 만족도를 보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83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팔꿈치 피부가 두껍고 갈라져 미용적 불편을 호소하시며
주로 긴팔 의복만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샤워 직후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도포하시도록 하고 주위에는 두껍게 도포한 후 랩으로 30분간 밀폐 요법을 시행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4주 후 팔꿈치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환자분은 짧은 소매 의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도 회복하셨습니다. 이 5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피부 개선에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성분이나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기본 원리에 충실한 단순한 보습과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첫째, 수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둘째,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것. 셋째,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70대, 80대 이후에도 피부는 충분히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을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얼굴에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바르는 순서, 사용량,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히 지켜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바세린을 바르는 올바른 방법은 3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피부는 내부에 수분이 있어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안 후에는 반드시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먼저 발라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바세린만 바르면 피부는 답답하고 끈적거리며 효과도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소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은 쌀 한 톨 정도이며 손끝에 덜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후 얇고 고르게 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위에 보호막이 형성되면서도 무겁지 않고 오히려 촉촉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르는 시간입니다.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이 시간을 피부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전에 바세린을 바른 후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회복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은 바세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부가 답답하고 끈적거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분제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쌀 한 톨 크기만큼만 손바닥에서 녹여 밤 10시 이전에 얇게 바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후 피부 윤택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가족들 또한 피부가 달라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76세 여성 환자분은 눈가 잔주름을 호소하시며 여러 종류의 아이크림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분제를 바른 뒤 바세린을 극히 소량만 손끝에 묻혀 눈 밑에 가볍게 두드리도록 권유하였습니다. 8주 후 눈가 잔주름의 완화와 피부톤 개선이 관찰되었으며 환자분 본인도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점은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순서와 사용량 그리고 시간입니다. 피부는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지켜줄 때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첫째, 수분을 먼저 채운다. 둘째, 바세린은 쌀 한 톨만큼 얇게 바른다. 셋째, 밤 10시 이전에 바른 상태로 취침한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얼굴만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 손,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이 오히려 얼굴보다 더 빨리 노화의 징후를 보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건조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손은 하루 종일 공기와 햇볕에 노출되어 주름과 색소 침착이 조기에 발생합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반복적인 구부림과 압력으로 인해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들을 함께 관리해야 전체적인 인상이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은 관리가 잘 되어 또래보다 젊어 보이셨지만 목에 깊은 주름 때문에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세안 후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르도록 안내드렸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하시도록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목 피부의 주름이 완화되었으며 주변인들로부터 목 피부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손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전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면장갑을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76세 남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4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을 때 손 피부의 촉감이 부드럽게 개선되었고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셨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샤워 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로 바세린을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30분간 랩을 씌우는 밀폐 요법을 병행하면 각질이 연화되어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79세 남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팔꿈치의 각질이 매끄럽게 회복되어 반팔 의복을 다시 착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도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은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세정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에 묻힌 뒤 30초 이내로 세안하고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닦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수면 자세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얼굴을 베개에 밀착한 채로 주무시면 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으며 베개는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 자세를 교정한 후 4주 만에 주름 깊이가 완화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목주름이 조기에 형성됩니다. 반드시 눈높이에 맞춰 들고 사용하시고 30분마다 목을 젖히는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목 피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성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째, 수분을 지켜주는 것. 둘째, 자극을 줄이는 것. 셋째,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충실히 지키시면 연령에 상관없이 충분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순한 바세린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무릎까지 함께 관리하시고 세안, 수면 자세, 스마트폰 습관과 같은 작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신다면 피부 회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으며 고령의 환자분들도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반복적인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바세린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부 관리라고 하면 얼굴만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 손,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이 오히려 얼굴보다 더 빨리 노화의 징후를 보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이 적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분과 유분을 보충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은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주름과 색소 침착이 빠르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손은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공기, 햇빛, 세정제와의 접촉이 반복되며 그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건조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손등은 혈관과 뼈가 잘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더욱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눌리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두꺼워지고 각질이 쌓여 거칠고 어두워집니다. 특히 앉을 때 무릎을 꿇거나 팔꿈치를 책상에 자주 올려두는 습관은 피부 갈라짐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부위들을 함께 관리해야 얼굴만 관리했을 때보다 훨씬 균형 잡힌 젊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은 제품 사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첫째, 세안은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세안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에 묻힌 후 30초 이내로 마무리하시고 수건은 두드리듯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 자세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얼굴을 베개에 밀착한 채로 주무시면 주름이 깊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누워 주무시고 베개는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수면 자세를 교정한 뒤 단기간에 주름이 완화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목주름이 조기에 형성됩니다.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시고 30분마다 목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환경적 요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직접적인 난방기 바람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세제, 강한 마찰이 발생하는 의복이나 침구도 피부 손상 요인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복잡한 성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첫째, 수분을 지켜주는 것. 둘째, 자극을 줄이는 것. 셋째,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충실히 지키신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충분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무릎까지 함께 관리하시고 세안, 수면 자세, 스마트폰 습관과 같은 작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신다면 피부 회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진실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세린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괜찮다, 예쁘다, 젊어졌다라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